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요, 뭐 그런 것도 많이 내지만 오히려 얘를 잘 내요. 이 두 개를 시험 문제는 잘 내요. 기본적인 총칙에서 그죠?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전산생물 1급으로 국한하자면 잘 안 돼요. 이런 총칙을 잘 내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제 TAT 1급이랄지 이런 데는 그죠? 이게 잘 나와요. 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한 문제를 부과하니까 논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기가 성남이니까 만약 성남시다, 서울시다. 그럼 그런 그죠? 성남시에서 수익사업 주차장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요, 비과세 법인. 비과세라는 거는 과세하지 않는 법인으로 간주해서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국가나 지자체는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데요, 이게 이제 외국에 뭡니까? 외국의 정부랄지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뭘로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외국 정부는 뭐냐면 미국 대사관 이런 거 있죠. 미국 대사관 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 대사관 옆에다가 뭔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뭘로 간주합니까?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차이가 있죠, 그죠? 네, 그렇죠.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간주한다. 외국의 정부랄지 지자체는. 우리나라는요, 과세 납세 의무가 없다. 비과세 법인, 그죠? 그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유형별로 납세 의무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조금씩 뒤틀면 조금 어려워하더라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여기에다 다 전부 다 조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조금 보시가지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법인세 과세표 중인 법인세법에 과세대상이 4개라고 있잖아요, 그죠? 4개가 어떤 건지 구조만 한번 익히고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소득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시험 출제 안 되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아,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있죠. 우리 과세 대상이 뭐냐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개념이에요. 각 사업연도 소득.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해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뭐를 빼줘요? 뭐 이월결손금 등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를 내는 거구나. 그리고 법인세를 언제 내느냐 하면요, 사업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말 법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연도를 만약에 1월 1일이라고 하면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언제입니까? 말일이 12월 30일이 되죠. 이때부터 3개월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바로 우리가 법인세 신고 납부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이 오늘이 2월 달이니까 뭐예요? 지금 굉장히 바쁘겠죠. 다음 달 법인세 신고한다고 밤에 엄청나게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시즌이죠. 우리 회계 파트에 있는 분들은 1월부터 5월까지가 시즌이라고 보면 돼요. 시즌이 끝나야 좀 한가하죠, 그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각사업용 소득이라는 부분이, 얘는 뭔지 모르지만 각사업용 소득 금액은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차감한다. 이 말이 뭐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입금과 그런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청산 소득은 뭐 이렇게 한다. 뭐 자녀재산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뺀 나머지를 뭡니까?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내에 한다. 뭐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그냥. 한번 토지적 양도소득은요, 등기는 이렇게 10%, 미등기는 40% 해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은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뭡니까? 추가해서 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이걸 별도로 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내는 세금이죠. 근데 세금은 언제 낸다고요? 별도로 내는 게 아니고 법인세 낼 때 같이 내는 거예요. 근데 같이 어떻게 내냐면,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같이 내는지.
법인세 보면 여기 보면 그죠, 토지 등 양도소 득 미완료소득 법인세 있잖아요, 그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좀 별도로 여기 법인세 이제 낼 건데 여기선 쭉 여기 각사소득이야.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각 사업연도 소득, 그죠? 여기 과세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본연적인. 근데 다른 것도 뭡니까? 여기 추가해서 요거 낼 때 같이 낸다 이거죠. 아시겠죠? 별도로 뭐 다르게 내는 게 아니고 별도로 신고 납부한다면 틀린 규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토지는 양도소득이랄지 미완료 법인세는요, 그죠? 세금 낼 때 법인세 각사소득 세금 낼 때 같이 낸다는 점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왜 같이 낸다, 그죠? 네, 그죠? 미스 법인세 같이 낸다, 그죠? 미완료 소득, 그죠? 이렇게 된다는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영리내국법인 중에서 중소기업을 제한 대기업에 있죠. 쌓았던 소득 중에서 환류되지 않은 거 있죠. 투자랄지 임금이랄지 상생협력 출원금액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일정금 20%의 법인세를 추가해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20년도까지 일몰이니까 여기 이제 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니라면 별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있다는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이 바로 우리가 익혀야 될 부분이 우리의 지금 우리 과세 대상이 이거잖아요, 그죠?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업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과세된 각 사업연도 소득이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제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보면 그 정의 속에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연도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회계 기간, 회계 연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연도는 그죠? 회계 기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은 우리가 정보를 만드는 단위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기업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만드는 단위 기간이 회계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그 회계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회계 기간을 1년을 초과하게 되면요, 100년 이렇게 하면요, 뭐 100년에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규정을 담고 있는데 똑같이 뭡니까?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죠? 초과 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초과하면 안 된다, 그죠? 네,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인세란, 그러니까 사업연도란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기간 단위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회계하고 세법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볼까요? 회계는 왜 필요할까요? 그 얘기 본질을 좀 알고 들어가죠. 일단 회계하고, 그죠? 예, 세법이 있다, 그죠? 우리 법인세법. 목적이 뭘까요? 회계의 목적은 뭐죠? 회계는 정보 제공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무제표 만드는 있죠. 방법을 기술하고 있죠.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제공하면 그를 이용하는 자가 유용한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제공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얘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세법은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그죠. 세금을 징수할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목적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틀리다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하고, 그죠?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합리적인 다수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뭡니까? 합리적인 모형을 만들었다라면 얘는 뭡니까? 그냥 법률적이죠, 그죠? 얘는 지금 합리적 모형이 아니고 뭐야? 법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란 말은 예측 가능한 있죠. 법률적인 예측 가능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법률이 있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안정성이랄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뭐야? 확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충돌하게 됩니다. 합리적 모형을 따를 건지, 그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딱 정해진 있죠. 확정을 중시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이 개념도 사업연도랄지 납세지랄지 과세소득도 전부 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생각하고 우리 법인세를 좀 바라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일단 사업연도는 이렇게 정해요. 사업연도가 그 법인에 있죠.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연도를 언제로 한다라고. 보통은 요식행위지만 해요. 대부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돼요. 사업연도는 6개월 해도 돼요. 석 달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죠. 세금을 석 달마다 법인세 계산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대부분은 사업연도를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업연도는 연말 법인을 가정할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한테 강의 드리겠습니다. 정해져 있다면 뭡니까? 정해진 회계기간대로 하면 돼요. 그 정해진 정함을 보니까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뭡니까? 3월 30일이라면 좋다 인정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정해진 거 보니까 초과하지 않으면 되니까 만약 4월 1일부터 뭡니까? 그 다음 연도 3월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괜찮잖아요. 그죠? 또 1월 1일부터 뭡니까? 오케이,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거죠. 정관에 그렇게 정한 대로 하면 되죠. 2년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년 반 이런 건 안 되지만 1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사업연도는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딱 1월 1일을 맞춰서 하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중간쯤에 뭡니까? 기아의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을 세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지고 만약에 이게 일기인데, 그죠? 여기 사업연도가 일기인데, 설립 등기일은 2018년도 3월 1일이에요. 근데 이제 개업 연월일은요 4월 1일이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요 사업자 등록 이거는 4월 20일에 할게요. 5월 1일이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날짜 중에서 최초 일기 있잖아요. 그 다음 연도는 1월 1일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1월 1일부터 10월 30일이라고 가정하면 첫 해연도 말고 그 다음 연도는, 그죠? 설립했다가 1년이 탁탁탁 맞아들어지지만 항상 처음 시행할 때는 뭐예요? 과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초 설립 때는 도대체 이 날짜 중에 어떤 날짜로 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날짜 안 해요. 기업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고 뭐요?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설립한 등기를 그래서 여기 일기 때는 3년 전 2018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1차 연도에 뭡니까? 최초 사업연도에 우리가 사업연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규정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이 법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1년이 안 되는
1년 미만의 연도는, 사업연도는 뭐예요? 1년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문제가 나중에 대두되게 됩니다. 모든 한도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한 연도가 1년이 아니라면, 6개월밖에 안 했다면, 그럼 한도도 뭡니까? 6개월치에 대한 한도가 다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됩니다. 만약에 규정이 없으면 뭡니까? 규정이 없으면 법인실부상 사업자 등록시 사업연도를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자 등록 신고할 때 사업연도를 언제로 합니까? 신고하는 난이 있다고요. 그게도 안 적고, 안 적으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안 되죠. 그러면 적어달라 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그것도 안 적고 만약에 통과했다고 하면, 무신고했다면, 그냥 우리 법은요, 그냥 가장 보편적인 사업연도를 간주해버립니다. 무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연말법인에 있죠. 사업연도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가장 보편적인 거래니까 그날을 그냥 사업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법인이 있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법인을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 설립할 때 있죠. 여러 가지 개념을, 그죠? 이제 법인세법에서 좀 배우고 가시면 훨씬 더 뭡니까? 법인 설립 등을 할 때 챙겨야 될 개념이 좀 중요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거든요. 이때는 만약에 회계기간 사업연도로 해서 계산을 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3월 1일 날 설립했다고 하면 한도가 뭡니까? 10개월의 한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연도는 3월 달부터 하면 10개월이 안 되지만 이때 들어가면요. 8개월 한도밖에 안 되니까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우리가 여기 처음에 회사의 사업연도를 정할 때도 잘 집어야 될 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하는 실수죠.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죠. 그쪽으로 해서 하면 한도가 줄잖아요. 그죠?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연도에 변경이 있겠습니다. 뭐 변경 이런 것들이 가끔 출제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사업연도가 좀 특별한 걸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14일부터 15일부터 그 다음 연도 12월 14일까지를 뭡니까? 사업연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 하는 데는 없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걸 가정하고 사업연도를 변경 한번 해본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인 법인이 그 다음 연도에 4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30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 도대체 이걸 세무당국에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절차적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출제가 가끔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고요. 2018년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19년도라고 이렇게 가정하고요. 그럼 요때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뭡니까? 12월 31일인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사업연도 변경을 2018년도에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때 뭡니까? 요때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뭡니까? 요까지 3월 31일까지, 그죠? 요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그 기간을 요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언제까지 이걸 바꾼다는 것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 기간이 뭐냐면 내가 바꾸려고 하는 변경하는 사업연도 있죠. 직전 사업연도 있잖아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기가? 3개월 내니까. 그러면
3월 31일 요 기간 안에 뭡니까? 요 밑금친 기간 안에 뭡니까?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언제까지? 3개월 내, 그죠?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적어놓고 있습니다. 할 때는 3월까지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끊었다가 그 다음 주제 해보겠습니다.